네,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관련돼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을 하게 됐고요. 기자회견 진행하기에 앞서서 참석자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를 발표하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 국제사업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실련 입장을 발표하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취지 및 배경을 말씀 주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저희 기념사진 먼저 촬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뒷글자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야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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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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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반갑주택을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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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약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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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 및 배경 발표에 김성달 사무총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2년의 실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엄하게 심판했다 판단이 되고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해주지 않으면 더 혹독한 또 실현이나 이런 국민들 심판, 비판 피할 수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경실련도 이제 총선 관련 여러 활동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여야 간 정책 경쟁, 후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고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거 안정 관련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공약들이 많이 경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여당, 집권 여당 안에는 주거 안정이라는 어떤 주제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정책들이 오지 않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더불어민주당 1호 공약이 기본주택 100만 호라는 겁니다. 1호 공약이 무색하게 양당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서로 좀 더 주민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사회에서 논의되고 국민들 지지로 이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고, 오히려 지금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필요한 것들이 아닌 개발 공약만 남발한 것이 아닌가, 선심성 이런 부분도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넘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들 건설 경기 위축될까 우려하고 계시지만,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 남발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고 거품에 빠뜨릴 수 있는 저렴해야 되고, 또 부실 시공에서 우리의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도록, 부식시킬 수 있도록 더 튼튼한 공공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판매용으로 투기를 자극하지 않으려면 토지나 건물이나 임대해놓은 또는 분양하거나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 나와야 하는 것이 지금 서민들의 주거 안정, 또 부동산 투기 근절, 거품 하락, 거품 제거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 정책이 잘 확산될 때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도 시행사가 아니라 건설이라는 본연의 역할, 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선순환이죠. 주거 불안도 해소하고, 투기 근절하고, 거품 제거하고, 건설사의 순기능까지, 그리고 공공이 자산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알려드리고, 여야 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이 토지임대 건물 분양 주택 정책은 선거 때마다 되면 후보들이 서로, 정당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들입니다. 지난 대선, 지방선거 매번 이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2년 이 현재 보더라도 실적이 그만큼 공급되지 않았다라고 아시는 건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토지임대 건물 분양 같은 경우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LH가 공급한 게 760가구가 그 당시에는 전부였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20만 호의 그 공약 때 토지임대 건물 분양을 포함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공급이 된 건 한 채도 입주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나마 분양이라는 형태로 사전 예약이라는 형태로 공급된 건 SH가 공급한 한 2천여 가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20만 호, 30만 호 공공주택 어떻게 이러한 실적을 갖고 늘릴 수 있을지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는 묻고 싶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1호 공약으로 기본주택 100만 호라는 국민들에게 되게 부합되는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주택이 이번에 처음 나온 정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했던 정책인데도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공약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또 국민들로서는 여전히 이게 좀 제대로 이행될까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여야가 이번에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있을 만큼 이제 이행 의지를 좀 보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제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갖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갖는 그 주택을 말합니다. 이제 소위 그 반값주택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이 정택수 부동산 국제사업팀장님께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관련 공개 질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였습니다. 대선 직전까지 집값이 워낙에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은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과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서는 약 20만 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서울 도심에 공급하겠다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물량은 약 60만 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 의석의 과반을 훨씬 넘게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대표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법안을 단독 처리를 감행한 사실을 봤을 때 다소 의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반값주택 2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반값주택 또는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처음 도입됐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칭하는 별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아무나 붙잡고 반값 아파트가 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런데 김동연 도지사는 당선 이후에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추진했던 기본주택을 사실상 폐기해버렸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아니라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식 반값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 이행에 관련해서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앞으로 각각 등기 우편으로 공개 질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개 질의에 직접 답변을 하지 않고 국토부로 답변을 이첩을 하였고요. 경기도에서는 다소 늦었지만 답변을 보내주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에는 질의서가 도착한 것으로 확인은 되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통령실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시 위치, 공급 방식, 물량,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가 제안한 나눔형 공급 방식으로 입지 호수 및 공급 계획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 등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주택 유홈 50만 호와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균형 있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는 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으며 사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약으로 밝힌 바는 없는 서울시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경기도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는 이유와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 계획 및 공급 방식, 공급 유형, 토지임대부 주택 3기 신도시 지구별 공급 계획,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매각 중단, 장기 공공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20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값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한 밝혔습니다. 대신에 공급 유형으로는 지분 적립형 주택, 분양 전환 임대주택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거 기사들을 저희가 주석으로 달아놨는데요. 김동연 도지사는 과거에 반값 주택 또는 반값 아파트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지분 적립형 주택, 분양 전환 임대주택 등이 반값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1차 공개질을 마치고 총선에 대한 선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22대 총선 공약을 보아하니 또 토지 임대부 주택 관련 공약들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개를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차 공개질에서 답변을 보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 또다시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양측에서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 청년 원가주택, 청년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 호의 공급계약은 지난 2022년 10월 26일 기 발표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구체적인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나눔형의 일부 물량으로 포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 뉴홈의 구체적인 위치, 공급 방식, 유형별 물량, 공급 시점 등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는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 뉴홈 등으로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국에 공약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추진할 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법안 등 토지임대부 주택 관련 정책 제도가 추진화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일관되게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힘당이 반대해서 상임위에서 보류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등 일부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이 시도되고 있으나 큰 성과를 못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에 대한 개념이 특별히 강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매각 시 이익을 공유하는 데 대한 보다 전향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 사실 폐기 방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입장과 무관하게 기본주택은 전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구체적인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공약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일관되게 추진할 정책이며 구체적인 위치는 수도권 역세권, 신도시 재개발 지역, 지방 특화형
주거 플랫폼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형별,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급 시점은 통상 인허가 후 건설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5년 하반기로 전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경실련이 공개질의서를 보낸 4개의 주체 중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 미처리 이유를 여당의 반대로 든 점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수차례나 단독 법안 처리를 강행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지 임대부 주택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범야권으로 의석의 범위를 확대하면 그 수는 180석이 넘습니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여당의 핑계를 대며 법안의 처리를 미룬다면 이 총선에 드러난 민의를 배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질에 답변해서 밝힌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반값주택, 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도입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 그 무주택 서민들이 자가 소유에 이렇게 기여를 얻음으로써 아무래도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조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님께서 경실련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실련에서 그동안에 그 양당 그 이제 후보들 그리고 또 총선에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양당의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또 각 후보들에게 이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아놓은 내용이 이렇게 이제 있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 이제 정택수 부장님께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예, 그 PF 대출 위기, 뭐 브릿지론 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 그 기관들이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위축되면 이제 주택이 부족해진다. 주택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규제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맹점은 그 주택 그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 공급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공급이냐는 부분이 사실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공급이 막 PF 위기라든지 금융기관이 막 부실 위기라든지 뭐 이런 막 금융위기로 또 번질지 않을까 막 이런 막 염려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지금 공급되고 있는 그 건설사들이 지금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물량의 아파트들이 사실은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위기의 어떤 그 출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팔리기 어려운 가격, 높아진 가격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 시킬 것인가? 그러면 그 공급을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정상적인 어떤 이런 소득 활동을 하는 일반 서민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실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은 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저렴하게 서민들에게 더 낮은 부담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이제 또 이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통해서는 좀 시세 차익을 얻기가 어렵다.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온전한 소유권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점이 토지 임대부 주택의 또 장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되는 이런 토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자기가 사용한 만큼의 어떤 그 부담을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부담보다 더 큰 수준의 이제 어떤 이익을 얻었던 그런 구조에서 이렇게 발생됐던 문제였던 것 같고, 그동안에 우리 저희 세대나 아니면 저희 위 세대들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냥 가만히 나는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서 그냥 이렇게 자산이 형성되고 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은 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으로 이제 형성되는 그런 또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시대에서는 어떤 공급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이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방법이 좀 그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임대부 주택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양주택을 이렇게 분양받아서 그걸 가지고 시세 차익을 이렇게 노리고 그 자산을 늘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제 사용료를 토지에 대한 저렴하게 취득하면서 대신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차단하는 그런 측면의 이제 공급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그 부동산 그 모델에서는 이제 뭐 지분 적립형이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기성 세대들이 부동산의 어떤 취득이나 보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산을 불리고 돈을 벌었던 것 같은 모델로 청년들도 너희들도 자산을 빨리 취득해서 이걸 가지고 자산을 불리고 돈을 벌어라, 이런 모델이 아니라 그냥 사용하는 가치만큼의 어떤 그 가격을 지불하고 그 대신 저렴하게 공급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산 소유를 하고 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환수해 나가는 그런 모델로 가는 그런 공급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는 여러 가지 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공급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왔고, 이게 우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하고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가격 수준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은 여야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바도 있고, 또 여러 차례 이제 이번 서울시에서도 한 뭐 서너 차례에 걸쳐서 실제 이렇게 분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청약 흥행에 성공했고 막 이랬던 것들이 그만큼 이제 이런 저렴한 공급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그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청년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세 사기 문제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 대책, 청년들이 정말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이면서 부동산 그 주택을 서민 정말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경실련에서 계속 준비하고 주장해왔습니다. 많은 후보들께서도 그런 취지에 공감해서 이제 공약으로도 내건 바 있고 이제 여러 이렇게 정책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좀 실행 의지를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가격의 아파트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야가 앞으로는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을 이행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요, 손 들고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뭐 선거철 때도 이제 공약 관련돼서도 뭐 이제 여야 쪽에 다 질문을 드렸고, 저희가 이전에도 이 반값 아파트 실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정말 저희가 이제 특히나 여야 이제 상대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과거에도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 정부에도 있었었고 계속 공급이 되었었지만은 왜 요즘 들어서 조금 더 소극적인지 저희는 사실 이제 궁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질의를 다 드렸던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 기자회견 발표에서도 보셨다시피 결국은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옳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의지를 좀 더 보여주시고 실제로 반값 아파트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일만이 남지 않았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다른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의지를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발표를 하신다고 하면은 더 좋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반값 아파트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이제 준비된 기자회견을 마쳤고요. 혹시 우리 오늘 저기 발표하신 분들께서 또 뭐 추가적으로 좀 발언하실 게 있을까요?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기 저희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아까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한 걸 저희가 되게 좀 긍정적이다는 평가를 드리긴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면 내년 하반기입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고 정작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은 SH나 이런 공공조직이 있는 데는 서울시나 경기도나 지방도시공사입니다. LH공사를 포함해서. 근데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LH공사는 한 채도 토지임대부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걸 공개적으로 표명할 정도로 토지임대부 분양의 주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또 실질적으로 3개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나 아니면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이전지 등을 통해서 민간 택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야 토지임대 건물 분양 주택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상기 신도시가 유력한 또 대상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상기 신도시의 사업자는 LH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에 있는 지방공사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토지임대 건물 분양 주택에 대한 공급 계획이 거의 폐기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야당 다 토지임대 공약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시점까지 명시했지만 사실 이건 와닿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실련 이제 토지임대 건물 분양 주택의 장점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 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주택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토지임대 건물 분양주택, 또 장기전세주택도 있고요. 여기 공약에 국힘이 포함되어 있던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근데 분양전환 임대주택 저희 문재인 정부 초기에 판교나 이런 이제 신도시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가액이 너무 높이 올라가지고 내쫓길 처지에 이렇게 몰리면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집 마련, 주거 안정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책을 시행해 놓고선 막상 집값이 오르면 그 부담을 다 입주자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주거 안정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 공공주택, 그러니까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이죠.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 그 다음에 토지임대 건물 분양주택과 같은 주택들이 사실 지금과 같은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가 장기 공공주택을 늘리라고 했더니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입니다. 근데 경실련이 계속 주장해왔지만 매입임대 사업의 매입임대 주택의 매입 가격은 그건 기존 주택 가격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공공주택 정책이 아니라 예산 낭비와 부패 수단의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를 과거 정부에서 그 감사원 결과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입임대 주택도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통해서 공공이 적극 매입임대권을 매입을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 무분별하게 거품이 아직도 존재하는 민간 매입인데 그것도 건설업자들이 사전에 들어가서 작업했을 수도 있는 그런 매입임대 주택을 무분별하게 가격 검증 없이 사들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도 지금 SH공사가 나섰지만 서울시도 좀 적극적인 정책 이행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SH공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은 땅이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서울시 땅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공이 개발할 수 있는 땅 부지들이 언론에 오르고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토지임대 건물 분양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갖고 말씀해 주시면 여야가 이걸 서로 공개적으로 다 얘기해놓고서 실적 챙기기는 아무도 안 하면 이건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조금 한마디 더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그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토지임대부 주택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공급해야 되는 거죠? 라고 많은 분들이 물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땅은 계속해서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은 분양하는 거다라는 것은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입장에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게 됐을 때 건물에 대한 그 건축비 부분은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토지는 어차피 강제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됐을 때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한테 어떤 또 이득이 있는가라고 따져봤을 때는요. 요즘에 분양주택 가격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분양을 받으시려면 거액의 대출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임대료 부분을 월세로 치부하실 것이 아니라 이자 비용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토지 임대료가 이자 비용보다도 더 낮게 책정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의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작년에 분양됐던 수방사 LH 분양 아파트하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에 월 부담률을 저희가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좀 대략적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KB 부동산 통계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약 2.9억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3억으로 계산을 했고요. 3억으로 수도권에서 전세를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수방사 또는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각각 얼마의 월 부담액이 생기는지를 비교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수방사 분양을 받으려면 3억의 자본금이 있으니까 5.7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본 결과 월 부담액이 약 245만 원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고덕강일 3단지는 분양 가격이 3.5억이므로 5천만 원만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한 월 이자는 21만 원이고요. 토지 임대료가 월 40만 원으로 월 부담액이 61만 원밖에 안 됩니다. 수방사 아파트 수분양자의 월 부담액이 고덕강일 3단지의 수분양자에 비해서 4배나 되는 것입니다. 월 이자 245만 원은 당연히 큰 부담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도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임대부 주택의 공급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정부랑 여야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실제로 공급을 하고 그 약속 지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준비된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혹시나 더 질문 있으시면 기자회견 끝나고 별도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